이렇게 손품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건이지만 확실히 매력 있는 물건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가 투자하는 남자 상남자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요. 초보자용으로 물건 검색해서 하나 괜찮은 거 가지고 왔거든요. 소액 물건이기도 하고 조금은 쉬운 편에 속하기도 해서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적지 않은 괜찮은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돼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답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초보자 모드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상가 투자에 중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영상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서 보시면 덜 지루하겠어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번호는 2021 타경 22147번의 3번 물건이에요. 물건이 총 5개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괜찮게 봤던 거는 3번하고 5번입니다. 그 중에서도 1순위를 꼽자면 3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위치는 경남 통영에 있는 현대 아파트고요. 근린상가, 평수는 6평, 토지랑 건물 전체 다 나온 거고요. 1차 신건이고 감정 가격은 6,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사진 3장을 보아하니 단지 내 상가인 거 느낌이 오죠? 그리고 매각 물건 현황을 봤더니 총 2개 층으로 쓰고 있는 근생 건물에 6평이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이 건물의 준공 연도는 10년 2월달이네요. 임차인 현황에는 2018년도에 사업자를 등록하신 곽땡땡님이 계신데요.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신고하셨어요. 근데 기타 사항에 보시면은 현재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고요. 임차인과 면담을 하셨는데 현재는 40만원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진술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현황에는 50만원으로 신고는 되어 있는데 건물주인분하고 협의가 잘 돼서 그런지 40만원만 지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할 말이 있는데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권리 분석을 해야 되겠죠?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 국민은행 근저당 잡혀 있고요. 그 밑으로는 말소니까 뭐 크게 특별한 건 없고요. 채권 금액도 1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취소될 이유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물건의 개요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제 같이 사진을 보실 건데 코너에 접한 건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성우 부동산이라고 했던 여기 같습니다. 편의점 바로 옆에 건물이 되겠네요. 간판을 보니까요. 오랫동안 잘 영업하셨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 들어오셨으니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있는 부동산 사무실이겠죠? 우리 건물이 여기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저희 아파트 주 출입구 쪽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물건의 단면도를 보니까 편의점 간판이 있던 자리가 계단실인 것 같아요. 그럼 편의점이 어디 있지? 간판만 여기 붙어 있는 거고 편의점이 지하인가? 2층에는 학원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지하인 것 같은데요. 그쵸? 이어서 지도를 살펴볼 건데요. 현대 성우 아파트 2단지가 400세대, 1단지가 540세대 이렇게 해서 저희 아파트는 940세대 정도가 되네요. 저희 물건지가 이곳이었잖아요. 현대 성우 중개사. 큰 대로변에서 우리 건물지는 이쪽으로, 여기가 정문이네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건물지를 지나고 이렇게 동선이 이어지네요. 단지 내 상가를 보니까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어요. 우리 경매 물건은 여기 두 곳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곳 중에 제가 괜찮다고 봤던 상가는 이거라고 판단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쪽에 사는 봉식이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여기를 지나치지 않고 위쪽으로 바로 가게 되잖아요. 여기 사는 봉식이 친구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지나칠 수밖에 없는 동선이고 여기는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동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A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축소해서 살펴보면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상가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줄여서 보면 그냥 조촐하게 조그마한 우리 단지 내 마을 이게 끝인 거예요. 초등학교 하나 있고요. 이쪽 라인에 상가가 있긴 한데 굳이 찾아가야 되는 업종 아니면 갈 일이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로마트가 여기 있고요. 식당이 여기 있고 여기 중국집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치킨집, 커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커피숍이 있고요. 자, 다시요. 카페가 여기 하나 있어요. 편의점은 여기. 농협과 하나로마트는 세트죠? 그래서 초등학교 정문 쪽에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치킨집 보시면 여기 하나, 우리 단지 내 상가에 치킨집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940세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편의점이 좀 멀리 있었던 거고요. 이분들이 커피를 마시려고 하면 조금 멀리 걸어서 가야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치킨이나 중국집은 당연히 배달이 되니까 굳이 멀리 있어도 상관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슬리퍼 신고 나와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이곳에 있으면 당연히 좋고 커피숍도 여기 있으면 좋잖아요. 이거를 생각해 주시고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 후문이 이쪽에 하나 있네요. 이용할 수 있는 상가가 없죠? 여기 길 건너편에 동네 슈퍼 하나 있고요. 1단지에는 후문 자체가 아예 없네요, 그냥. 자, 그럼 로드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물건지에 차량 주 출입구가 이쪽인데 여기 보시면 횡단보도가 있고 입구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로드뷰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나 있거든요. 쪽길이 나 있는데 다행인 거는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여기 보시면 아파트 주 출입구 코너인데요. 저희 물건이 여기잖아요. 네이버 로드뷰인데 아까 감정평가서에 있던 사진은 여기 편의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편의점 이전에는 그냥 일반 마트였나 봐요. 이거 보시면 마트가 지하인 것 같아요. 지금 위층에는 마트 자리가 아예 없거든요. 우리 물건지는 여기고요. 1층이 업종이 식당, 여기도 식당, 이것도 식당 같은데 위에는 미용실하고 학원이 있고요. 이 간판은 우리 거고. 여기 써있다. 마트는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러면 최근에 이 마트가 편의점으로 바뀌면서 그 편의점은 지하에 있는 거 이제 확인을 했고요. 안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1단지와 2단지 주 출입구가 양갈래로 나 있고요. 처음에 보셨듯이 좀 더 지나야 두 번째 단지 내 상가가 있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갈 때, 집에서 나올 때 굳이 여기를 지나치지 않는 동선 확인했죠. 여기 보시면 2층 간판인 거고요. 무슨 키즈 클럽이라고 써 있네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 것 같아요. 학원이나 교습소 그런 거.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상가가 딱 적당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1층에 식당들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세탁소도 지금 안 보이고요. 세탁소 볼까? 세탁소가 오른쪽 끝에 큰 대로변에 하나 있네요. 이것도 조금 아쉽고 미용실이 아까 봤었던 그 건물 2층에 하나 있었고 단지 내 상가 안쪽에도 하나 더 있나 봐요. 바깥쪽에도 있는 거 보니까 미용실은 적당하니 들어와 있고 부동산, 우리 거 물건지 있는 부동산 그거 하나 끝이네요. 여기 단지를 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셨을 것 같아요. 1000세대에 가까운 단지에 부동산 1개 괜찮죠? 이런 거는 뭐 조사 하나마나 당연히 좋았을 것 같아요. 영업이. 길 건너에 공인중개사라고 하나 더 있다. 이분도 이쪽 단지 내 상가로 들어가고 싶으셨겠지만 아마 자리가 없어서 여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께서 갖고 있는 땅이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하셨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반드시 필요한데 총 2개밖에 없는 것 확인했고 그러면 일단 좋은 거 있죠. 낙찰 받으면 여기 사장님하고 재계약 협상을 조금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바로 들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장님께서 나간다고 치면 저희가 여기 공실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사장님한테 저희 사무실로 아니면 부동산으로 임차를 다시 맞출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플랜으로는 커피숍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커피숍 한 개는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허름하다.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고요. 유인으로 운영하고 계시네요.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커피숍은 없어진 것 같아요. 무슨 택배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카페를 검색해보니까 여기 지금 벽방 초등학교 안에 지금 있다고 되어 있는데 로드뷰를 보면 없어요. 지금 이거 학교거든요. 학교 안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안 보여요. 이렇게 해서 저는 만약에 이 사장님께서 재계약을 안 하시고 나간다고 했을 때 차선책으로 무인 커피숍을 생각했습니다. 1000세대의 무인 커피숍이면 장사 엄청 잘 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무인 기계 갖다 놓고 키오스크 갖다 놓고 테이블도 한 3개, 4개 정도 놓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인테리어 좀 예쁘게 한 다음에 인건비를 줄이고 무인 카페로 해서 한 잔에 1,5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가 쏠쏠하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의 가격을 알아보려고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왔는데 없어요. 일단 공실 자체가 없고 이게 없으면 저희가 임장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조금 애매하니까 이럴 때는 비슷한 조건의 단지를 찾아서 그 단지 내 상가가 1층에 얼마에 임대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시면 되거든요. 월세 매물이 없어서 혹시 상가 매물이 거래된 사례가 있는지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우리 건물은 6평이에요. 가시성이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한 6평.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50만 원은 무조건 가능해 보이지 않나요? 단지 내 상가의 단일 동선의 독점 상가인데 최소한 40만 원으로 그렇죠? 뭐라도 들어올 것 같아요.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창업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40만 원이면 정말 꿀이거든요. 1000세대의 독점 상가가 40만 원에 준다? 그러면 정말 엄청 좋은 겁니다. 그런 조건의 상가 찾기 힘들어요.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임차인께서 진술하셨던 현재 40만 원만 지불하고 있다.
저는 이거 못 믿겠어요. 그냥 50만 원이 맞는 것 같아요. 40만 원이라고 하면 매도 가격이 낮아지니까 조금 수익성이 없게 만들려는 그냥 일종의 그런 페이크일 것 같다는 느낌이 전 바로 들었거든요. 저 정도 가시성에 1000세대인데 50만 원도 못 받을까? 그럼 우리 이제 계산해 볼까요? 40만 원만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해 보죠. 보수적으로. 더하기 12달, 여기 0.07, 6,800만 원. 그리고 보증금은 500만 원만 받죠? 그럼 8%로 해볼까요? 6천만 원 플러스 보증금 500. 정말 아주 보수적으로 월세 40만 원, 매도 수익률 8%, 보증금 500 해서 6,500만 원입니다. 되게 쉽죠? 저 자리가 임차가 안 나갈 것 같진 않지 않나요? 만약에 500세대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아니 사실 500세대여도 가능한 임차 가격은 맞거든요. 1000세대에 50만 원은 정말 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 공격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월세 50만 원에 매도 수익률 7%, 그리고 보증금은 500만 원 해서 9천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손품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건이지만 확실히 매력 있는 물건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세 조사하기가 약간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저희가 시세 조사를 하려면 부동산 사무실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동산이 경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요. 길 건너 맞은편에 부동산 사무실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 들려서 조사를 하시는 방법, 물건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조사할 수 있는 부동산 사무실은 있으니까요. 조사해보시고 입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해서 소액 투자 물건이고 초보자한테 좀 편한 물건, 쉬운 물건 소개해드렸는데요. 상가를 낙찰 받으면 솔직히 공실이 무섭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좋을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 생각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아니면 말씀드렸던 무인 카페. 요즘에는 커피 다들 좋아하시고 하루에 한 잔 이상씩은 꼭 드시니까 마진도 괜찮고 투자 비용도 좀 적게 들어가고 1000세대의 독점 상가인 무인 카페 들어가면 정말 좋겠다, 이 생각이 바로 들었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소개시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